24번 문제,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 중 유동층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유동층 연소가 무엇인지 한번 간략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구가 있는데 이 내부는 뭐로 채워져 있냐면 안쪽에 있는 모래 같은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 하부에서 공기를 마구 불어 넣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불어 넣어짐으로 인해서 이 모래들은 마구 흩어져서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 이 유동층 내부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석탄과 같은 가연성 물질들이 들어오게 돼서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기, 재나 미연탄소의 배출이 많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모래와 같은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분탄 연소에 비해 연소 온도가 높아 낙스 생성을 억제하는 데 불리하다고 했는데 이때 유동층 연소의 장점으로는 낙스 생성량이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보기도 보도록 할게요. 미분탄 연소와는 달리 고체 연료를 분쇄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동력 손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파쇄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요? 합니다. 자, 이때 파쇄란 무엇이냐면 비교적 큰 입자로 줄이는 것이 파쇄고, 분쇄는 무엇이냐면 아주 미세한 입자로 바꾸는 게 분쇄입니다. 하지만 유동층 연소는 파쇄를 해서 대입하는 건 맞지만 분쇄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7번 문제입니다. 액체 연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회분이 거의 없으며 연소, 소화, 점화의 조절이 쉽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화재 역화의 위험이 크고 연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국부 가열의 위험이 존재한다. 맞는 보기. 3번, 기체 연료에 비해서 밀도가 커 저장에 큰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연료의 수송도 간편한 편이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체와 액체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완전 연소 시 다량의 과잉 공기가 필요하므로 연소 장치가 대형화되는 단점이 있으며 소화가 용이하지 않다. 4번 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고체 연료에 해당되는 보기였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9번 문제,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성질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상태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탄화도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탄소의 량, 그 다음에 착화 온도, 발열량, 연료비, 비중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하면 착화 온도는 높아진다. 맞는 보기. 2번, 연소 속도는 느려진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수분이 감소하고 발열량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보기는 좋은 연료가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번에서 연료비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때 연료비는 증가하는 특성이 있겠죠. 따라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0번 문제, 당량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당량비가 먼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당량비란 무엇이냐면 공기비의 역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먼저 보도록 하면 당량비가 1보다 큰 경우는 불완전 연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꿔서 생각했을 때 공기비가 1보다 작다는 얘기이므로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당량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공기비가 1보다 작은 것이고 연료가 과잉인 상태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3번, 당량비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반대로 역수이기 때문에 공기비는 1보다 큰 것으로 공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31번 문제입니다. 고위 발열량이 12,000kcal/kg으로 주어져 있고 연료 1kg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탄소가 87.7%, 수소가 12%, 수분이 0.3%라고 한다면 이 연료의 저위 발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발을량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면 저희 발을량 H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HH가 무엇이냐면 고위 발을량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600 괄호 9H 플러스 W가 됩니다. 자, 이때 H는 수소, 그 다음에 W는 수분의 함량을 대입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고위 발을량은 12,000, 그 다음 마이너스 600 괄호 9 곱하기 이때 퍼센트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를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즉 12%라고 해서 12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0.12로 대입을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수분도 0.3%이기 때문에 0.3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0.003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1,350.2 kcal/kg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35번 문제입니다. 황의 함량이 5%인 BCU 400kL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황 함량이 1%인 BCU를 50% 섞어서 사용하면 SO2의 배출량은 몇 % 감소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간단한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소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거 효율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Q1분의 Q2 가로 닫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Q1을 구해줘야 되는데 Q1은 무엇이냐면 400kL에 해당되는 것에서 5%에 해당되는 것이 Q1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Q1은 400 곱하기 0.05가 되므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20kL/da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때 혼합한 후기 때문에 Q2 값은 이 두 값이 혼합된 것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Q2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Q2는 무엇이냐면 50%씩 섞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400 곱하기 0.05에 50%이기 때문에 0.50 대입.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은 무엇이냐면 황 함량이 1%이기 때문에 400 곱하기 0.01 곱하기 0.5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2kL/day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감소량은 1-Q1인 20, 그 다음에 Q2는 12가 되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해당 답은 40%가 나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9번 문제. 어떤 액체 연료의 연소 배출가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12.6%, 산소가 6.4%라고 할 때 CO2 맥스 %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CO2 맥스 %인 최대 탄산가스량은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탄산가스량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CO2 맥스 %는 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21 마이너스 산소, 그 다음에 플러스 0.395,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마찬가지로 21, 그 다음에 괄호 이산화탄소 플러스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조건에서 연료는 완전 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을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나머지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대입을 하게 된다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1 마이너스 산소는 6.4%, 그 다음에 21 곱하기 12.6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저희 발열량 구했을 때 퍼센트는 다른 방식으로 대입을 했지만 이 최대 탄산가스량은 퍼센트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8.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